말단 병사의 전설 제81장 뭐야, 또 나 혼자?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강진우는 함선 안에 자신만 남아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물론 한번 겪어본 경험이 있는 강진우는 잽싸게 의자에서 튀어올라 조종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엔 조종실 문이 예전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다. 완전히 잠겨 있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무한사격이 가능한 레이저 권총을 꺼내 문을 부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막 쏘려던 찰나 문 옆에 붙은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위반 시 군법 처벌. 강진우는 그딴 경고문 따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위에 달린 작은 CCTV를 보고는 멈칫했다. 저걸 부수고 들어가면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만큼 조종실이 급한 건 아니지. 결국 권총을 다시 집어넣고 돌아서서 화풀이하듯 발뒤꿈치로 문을 걷어차더니 투덜거리며 자리에 돌아갔다. 대체 뭐야? 설마 이 우주선에 나 혼자만 타는 거야? 근데 안은 꽤 럭셔리하네. 두리번거리던 강진우는 곧 이 함선이 예전에 타던 군용 수송선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전체 좌석은 고작 4줄, 하나하나가 소파처럼 넓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이럴 수가, 미니바도 있어. 기내를 구경하던 강진우는 객실 뒤편에서 술로 가득 찬 바를 발견하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촌스러운 소리 말라고, 이건 소장급 전용 함선이야. 바 정도는 기본이지.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의 실루엣조차 아름다운 여성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강진우는 놀라지 않았다. 이런 등장은 이미 수차례 겪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로 컴퓨터 누님, 즉 2호 제로스타였다. 그녀의 실체는 실은 특수한 홀로그램으로 전용 선글라스를 써야만 보이는 3D 영상이었다. 소장 전용 함선이라고. 난 아직 대위인데 이걸 탈 자격이 된다고. 강진우는 늘 그렇듯 전지전능한 컴퓨터 누님에게 곧장 의문을 던졌다. 너 아직 모르지? 이 함선 소강민 대장이 특별히 챙겨준 거야. 아니었으면 넌 이런 함선 탈 일 없었을걸? 2호 제로스타는 이미 바 안에서 먹을 걸 뒤적이는 강진우에게 말했다. 아, 그래서였구나. 납득이 간다. 강진우는 소시지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에 제로스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 설마 그때 그 신마금 사건 때문에 소강민이 너 챙겨줬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웃기지 마. 그 인간은 대형 수송선도 아깝고 소형은 없으니까 억지로 이 함선 보낸 거라고. 애초에 너 폭사시키려고 여기에 폭탄 설치할 계획까지 세웠었어. 갑자기 왜 철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폭탄. 콜록콜록. 강진우는 놀란 나머지 소시지가 목에 걸려 급히 물 한 잔을 들이켰다. 숨을 돌리고 나서 다시 물었다. 그 자식 나를 왜 죽이려고 했던 거지? 계약서 때문에? 혹시 그 여자애들까지? 여성 병사들을 떠올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강진우에게 제로스타는 시샘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걱정 마, 그녀들은 이미 새 기지에 잘 도착했어. 너만 오면 돼. 소강민이 왜 너를 죽이려 했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그 인간의 약점을 쥔 건 분명하고 이상한 건 그렇게까지 널 제거하려던 놈이 왜 갑자기 포기했냐는 거지. 아, 그러고 보니 널 연합함대 참모로 추천했다던데. 겨우 안심하려던 강진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얼어붙었다. 참모. 나 같은 놈이. 내가 누구 전략 짜줄 급이야. 혼란스러운 머리를 흔들다가 갑자기 떠오른 의문 하나. 근데 누님. 연합함대가 뭐야? 연방에 그런 책에 있었나? 하하, 그건 말이지.
이후 제로스타는 연방 내 극소수만 알고 있는 극비 정보를 강진우에게 전부 알려줬다. 요약하자면 연합함대는 무언가에 대항하기 위해 급조된 세력이었다. 그 무언가란 바로 무라이국의 가짜 연방 무엘레이스 세력. 그럼 곧 연방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 고향도 전쟁터 되는 거 아냐? 강진우는 부모님이 해외행 티켓을 샀다는 걸 떠올리며 이미 국경 밖으로 떠났을 거라 생각하고 겨우 안심했다. 무언가 더 묻고 싶던 찰나 함선 메인 컴퓨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탑승객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곧 제1특수기지에 도착합니다. 소장 전용 함선이라 그런가? 안전벨트도 안 해도 되네? 강진우는 으쓱대며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봤다. 물론 눈에 들어오는 건 수없이 떠다니는 운석들 뿐, 기지는 안 보였다. 한편 제1특수기지에선 긴급 경보가 울려 퍼지는 중이었다. 유아원을 포함한 이들은 급히 관제탑으로 모였다. 성격 급한 A선은 들어서자마자 당직 중인 이하진에게 외쳤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온 거예요? 이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적은 아니고. 연방의 수송선 한 대가 통로 개방 코드 요청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토콜을 수정해놔서 지금은 통로 앞에 멈춰 있네요. 들여보낼까요? 제수연은 화면에 비친 함선 도장을 보곤 냉소하며 말했다. 소장급 전용 함선이잖아. 신경 쓰지 마요. 저런 함선은 무장도 없으니까. 혹시 강진우 장관님이 오신 거 아닐까요? 유아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설마요. 아무리 대단하셔도 아직 소령이잖아요. 소장급 함선을 탑니다. A서가 맞받아쳤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유아은은 불안한 눈길로 사예린을 바라봤다. 말수가 적은 사예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신호 한 번쯤은 보내보죠. 우리 장관님은 뭘 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사예린의 말에 이하진은 즉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여전히 통로 개방 요청 코드뿐. 무인 함선이네요. 그럼 장관님이 맞아요. 임설인이 단정 지었다. 그녀의 말은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기에 이하진은 지체 없이 통로 개방 버튼을 눌렀다. 이제 막 착륙을 마치고 출입구 앞에 서 있던 강진우는 정작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발로 문을 걷어찼다. 이 죽어라 망할 함선이 진짜... 그렇게 씩씩대던 그때 배가 흔들렸다. 창밖을 본 강진우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엥. 또 움직여. 방금 기지에 도착한 거 아니었어. 물론 2호 제로스타는 이미 먼저 기지에 들어가 정찰 중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함선은 한동안 더 날더니 마침내 완전히 멈춰섰고 창밖으로 기지 시설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기지 안에 들어온 게 틀림없었다. 푸쉬 소리를 내며 함선의 출입문이 열리자 강진우는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이미 줄지어 대기하고 있던 유아은을 비롯한 여성 장교들이 그를 보자 일제히 경례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외쳤다. 장관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귀환이지. 내 기지인데 당연히 돌아오는 거지. 시찰이라도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강진우는 대충 대받아 말하며 경례를 받아주고는 재빨리 함선에서 뛰쳐나왔다. 제로스타가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강민이 한때 자기를 폭사시키려던 걸 생각하며 이런 함선과는 멀리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가 내리자마자 함선은 자동으로 문을 닫고 통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솔직히 강진우는 그 함선을 그냥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간 군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다. 게다가 자기 계급으론 아직 이런 함선을 소유할 자격도 없었고 물론 진짜 마음만 먹으면 제로스타한테 말해서 함선을 납치해버리는 것도 가능했지만 말이다.
하하, 다들 고생 많았어. 우리 새 기지,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 이 통로만 봐도 몇십 척 전함은 동시에 정박하겠는데. 최소 3등급 이상 기지는 되겠지. 여군 장교들에 둘러싸여 기지 안쪽으로 걸어가던 강진우는 웅장한 통로를 보고 감탄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유아원을 비롯한 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뭔가 말하려다 망설였다. 그 모습을 눈치챈 강진우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그래? 얼굴이 다들 왜 그래? 내가 뭐 이상한 말이라도 했냐? 다른 이들이 눈빛을 유아원에게 보내자 그녀는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다. 장관님, 저희 이 기지는 통로만 반짝거려요. 사실 기지 등급은 1등급도 안 됩니다. 통로만 멀쩡하다고. 그럼 나머지? 강진우가 더 묻기도 전에 2호 제로스타가 또 툭 튀어나왔다. 진우 오빠 이 기지 완전 초라하더라. 방은 고작 40칸, 방어막 수치는 최하급 전함보다도 낮아. 대포 한 방이면 작살나지 뭐. 그녀는 방금 해킹해서 뽑아낸 기지 내부 자료를 강진우에게 전송해줬다. 뭐? 방이 40칸밖에 안 된다고. 전에 쓰던 기지도 1인 1실이었는데 이건 뭐야? 게다가 뭐? 화장실만 따로 40개를 만들었다고. 미친 거 아냐? 자료를 확인한 강진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채 소리를 질렀다. 유아원과 다른 장교들은 놀란 눈으로 강진우를 바라봤다. 보고도 안 했는데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니? 설마 그 특수 선글라스로 기지 시스템까지 해킹한 건가?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장관이 말하지 않는 정보라면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로스타는 기름을 붓듯 말했다. 참, 아까 확인했는데 이 운석지대 전체가 신호 차단된 상태야. 즉, 여기선 연방과 통신이 안 돼 여긴 완전 고립된 섬이야. 신호 차단이라고. 유아은, 진짜야. 강진우는 뒤돌아보며 급히 물었다. 차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지엔 원래부터 통신 시스템이 없어요. 그녀의 대답에 장교들은 전부 얼어붙었다. 처음엔 단순히 장비가 없는 줄 알았지만 이게 의도된 차단이었다며. 연방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일행은 어느덧 기지 안쪽으로 도착했다. 강진우는 이미 자료를 통해 초라한 수준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본 순간 충격은 더 컸다. 자동문이 열리자 드러난 내부는 말 그대로 동굴이었다. 금속으로 마감된 평평한 바닥만 빼면 나머지 벽과 천장은 전부 운석의 자연 암석 그대로였다. 즉, 그냥 운석에 구멍을 파고 바닥만 멀쩡하게 만든 셈이었다. 유아은은 굳은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가 물자 창고입니다. 10년도 더 된 우주복들이 있고요. 이쪽은 무기고 고장나기 직전에 구형 레이저 권총 몇백 자루가 전부예요. 저기는 식량 제조기입니다. 하루 생산량은 1인분이요. 1인분. 우리 이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나눠 먹어? 강진우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소강민, 이 자식 정말 뼛속까지 악질이구만. 방이 좁은 건 참을 수 있어도 밥이 부족하면 그건 전쟁이다. 유아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행히 저희는 전부 여자라서. 위장이 작잖아요. 그래도 새 등분하면 간신히 배는 채울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얘기를 이어가기 싫은 듯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장 끝에 있는 평판 건물을 가리켰다. 저쪽이 영구동력 발전기입니다. 하루에 에너지 20도 생성되어. 20도? 이걸로 뭘 하라고? 강진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이면 기지 안쪽에 설치해야 하는 거 아냐? 저렇게 밖에 있으면 적이 쳐들어올 경우
에너지부터 빼앗기게 될 텐데. 유아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희도 옮기려 했는데. 이상하게 이 발전기는 움직이기만 해도 고장이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밖에 둔 거예요. 강진우는 멍청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소강민이 짜놓은 판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다.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지금 연방과 통신도 안 되는데 대장을 상대로 항의라도 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일단은 숙소부터 좀 보자. 유아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진우를 데리고 기지 반대편의 또 다른 동굴로 안내했다. 그곳은 앞서 본 공간보다 훨씬 컸으며 암석 벽면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40채의 소형 평판 숙소가 빼곡히 들어찬 공간이 나타났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제외하면 벽과 천장이 온통 거친 암석이었다. 그 안에 줄지어 서 있는 수백 명의 여군들이 그가 들어서자마자 일제히 경례를 하며 외쳤다. 장관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강진우는 착 소리를 내며 경례를 되받아치고는 한 발 앞으로 나서 외쳤다. 다들 이 기지 상태 봤을 거야. 솔직히 이건 기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해. 여러분이 이런 데까지 오게 된 건 다 나, 이 상관을 잘못 둔 탓이야. 내가 군부 일선의 미움을 사서. 그래서 다들 이 외딴 곳에 유배당한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에게 고생만 시켜서. 그리고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의 인사를 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여군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 누구도 뭐라 반응하지 못했다. 다시 고개를 든 강진우는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의 장관으로 있는 한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 오래 머무르게 하진 않겠다. 안타깝게도 여긴 연방과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됐어. 다시 말해, 우리는 연방에게 버림받은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연방 눈치 볼 필요 없지 않겠나? 우리 스스로 만든다. 우리만의 터전을. 강진우의 말에 여군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방 신경 안 쓴다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혹시 장관님, 반란이라도 준비 중인 건가? 문제는 병력도 적고 전함도 없었다. 이 고립된 운석기지에서 무슨 수로 나간단 말인가? 그리고 새로운 기지를 짓는다. 자재도, 장비도, 통신도 없는 이 상황에서 유아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장관님, 그런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재도, 도구도, 연락도 안 되는데. 그러자 강진우는 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자기의 특수 선글라스를 딱 튕겼다. 걱정 마, 이 선글라스. 단순한 패션템 아니야. 통신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무란성계, 말라연방, 은흥제국 이 세 지역에선 자유롭게 신호가 닿아. 비록 지금 연방과는 연락이 끊겼지만 무란성계와는 문제없지. 기억나지? 전함 팔던 그 천이서 말야. 걔한테 연락해서 자재도 전함도 조달할 수 있어. 그 말에 여군들 사이에서 희망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뭐야, 선글라스 통신 범위가 그 정도라고. 이거 50만에 샀다더니 가성비 미쳤네? 성격 급한 A선은 벌써 앞으로 나와 외쳤다. 장관님, 그럼 지금 바로 천이서에게 연락합시다. 그래. 근데 연락처가 어디더라? 강진우는 허둥지둥 번호를 찾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제로스타가 선글라스 안에서 번호를 눌러버렸다. 화려한 집무실에서 연방 정보를 정리 중이던 천이서는 전화 소리에 습관적으로 책상 위 버튼을 눌렀지만 벨이 계속 울리자 곧 이것이 특수 채널임을 깨닫고 허리춤에 통신기를 꺼내 들었다. 오, 강진우 장관님. 안녕하세요. 천이서 씨, 나 지금 새 기지에 도착했어요.
전함이랑 훈련 장비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주소 지금 보낼게요. 천이선은 이미 주소를 외우고 있었지만 예의상 웃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주소 받는 즉시 수송대 출발시키죠. 삐삐 2번 소리가 나며 통신기에 익숙한 주소가 떴다. 주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워낙 외진 곳이라 도착까지는 약 2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물자 도착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실 천이선은 강진우에게 전함 수백 척 특가 행사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병사 전원이 여군인데다 조종할 인력도 부족한 걸 알기에 그냥 예의상 인사만 남기고 통화를 끝내려 했다. 그런데 잠깐 부탁 하나 더 있어요. 강진우가 급히 말을 붙였다. 네. 뭐든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이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강진우가 요구를 해오길 내심 바라고 있었던 참이었다. 원래 조직 규정상 에이전트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적극적 지원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기지는 너무 엉망이라 제대로 된 4등급 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자료 보내드릴 테니 필요한 자재랑 장비, 공사팀 전부 좀 알아봐 주세요. 전함이랑 같이 보내주면 금상첨화고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장관님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서 전함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천이선은 강진우가 보낸 자료를 보지도 않고 통화를 마쳤다. 그 자료는 이미 수십 번이나 검토해본 내용이었다. 전화를 끊은 천이선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싸고 완벽한 4등급 기지를 지을 수 있을까? 강진우의 예산을 아껴야 했기에 그는 진심으로 머리를 싸맸다. 한편 통신을 마친 강진우는 자신을 바라보는 여군들을 향해 말했다. 좋아. 천이서 말로는 20일 안에 전함이랑 공사팀, 자재 다 도착한대. 그동안은 조금만 참자구. 그의 말에 따라 여군들은 경례를 올리고 각자 자리로 흩어졌다. 그때 에이서와 임설인이 속닥거리더니 앞으로 나섰다. 장관님, 이제 이 안에선 선글라스 안 써도 되시잖아요. 잠깐 우리에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통신범위 연구 좀 해보려고요. 임설인이 말했다. 2호 제로스타가 안에서 안 돼. 안 돼. 하고 외쳤지만 강진우는 통신망 확보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그녀를 달래듯 선글라스를 에이서에게 건넸다. 선글라스를 받은 두 사람은 재빨리 경례하고는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그 모습을 본 안경 쓴 이하진도 허둥지둥 경례하며 기다려 를 외치며 그 뒤를 따랐다. 선글라스를 벗은 강진우는 딱히 불편하진 않았다. 어차피 그 고글은 시야에 거의 방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분이 묘하게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다. 근처를 지나가는 여군들이 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은근슬쩍 자신을 힐끔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때는 없던 시선이었다. 하지만 늘 타인의 시선을 견뎌온 강진우는 금세 무심해졌고 유아원을 향해 물었다. 내 방은 어디야? 유아원은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장관님 방은 이쪽입니다. 안내해드릴게요. 그녀를 따라가던 도중 강진우는 기지 외곽으로 향하는 여군들이 보였다. 특수 전투복이나 우주복을 입은 채였다. 저 친구들은 어디 가는 거야? 강진우가 물었다. 기지가 너무 좁아서요. 몸 좀 푼다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유아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겠네. 20일만 버티면 된다. 그때 전함이 오면 우린 전부 승선해서 새 기지 건설 완료될 때까지 거기서 지내자. 그 전함,
X모델이잖아. 온갖 오락시설 다 있으니 심심할 일도 없고.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장관님, 여기가 방입니다. 유아은은 한 평범한 평판 건물을 가리켰다. 강진우가 고개를 들이밀어 본 그 방은 몇십 평 남짓 공간에 침대 프레임만 10개. 시트도, 베개도, 이불도, 그 어떤 생활용품도 갖춰지지 않은 그야말로 빈 방이었다. 강진우가 기함을 멈추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유아은이 웃으며 말했다. 군부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방은 있어도 침구는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녹초가 될 때만 잠깐 누워 쉬는 정도죠.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던 강진우는 갑자기 머리를 탁 치며 외쳤다. 아, 젠장. 속옷이랑 갈아입을 옷 챙기는 걸 까먹었어. 유아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장관님, 우리 전원 다 갈아입을 옷은커녕 속옷도 없어요. 게다가 조금 얼굴이 붉어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긴 종이도 없어요. 다행히 화장실은 자동식이라 다 알아서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식은땀을 흘렸다. 종이가 없다는 건 화장지도 없다는 얘기고. 그럼 큰일 보고 나서. 그래도 다행히 최신식 자동 화장실이라 알아서 씻기고 말려준다는 소리겠지. 휴, 소강민 그 자식. 실수로 좋은 걸 넣은 건가? 아님 그나마의 양심인가? 하마터면 땅에 구덩이나 파서 해결하라고 했을 뻔했네. 근데 우리 다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 씻고 나서 어떡하지? 강진우는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에 빠졌다. 걱정 마세요. 특수 전투복 내부에 건조 시스템이 있어요. 씻은 옷 넣으면 몇 분 만에 뽀송하게 말라요. 유아은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 그럼 대욕탕은 어디야? 딱 한 번만이라도 시원하게 몸 좀 담그고 싶네. 강진우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 몸이 간질간질했다. 저기 자동문 보이시죠? 안쪽이 바로 욕탕이에요. 유아은은 강진우를 욕실 방향으로 안내했다. 욕심을 주체 못한 강진우는 벌써부터 군복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유아은은 뭐라 하려다 말고 그 옆에 있던 사예린이 조용히 어깨를 툭 치자 돌아보았다. 사예린의 묘한 미소에 유아은도 뭔가 떠올린 듯 피식 웃으며 아무 말 없이 따라갔다. 군복 상의 단추가 이미 풀려나간 상태에서 강진우는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자동문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 직후 따라 들어온 유아은 일행은 문 앞에서 멈춰선 그와 정면 충돌할 뻔했다. 그가 멈춰선 이유는 단 하나. 그 안에는 넓이 수천 평에 달하는 대욕조 안에서 수십 명의 여군들이 알몸으로 목욕 중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그냥 목욕 중이 아니라 그들이 강진우의 등장에 놀라기는커녕 거의 동시에 물 밖으로 일어선 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단정한 자세로 격려하며 외쳤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그 소리에 멍하니 굳어있던 강진우는 귀까지 빨개지며 손을 휘저었다. 아, 미안.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는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로 황급히 돌아서 도망쳤다. 남겨진 여군들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유아은 일행은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흔들었다. 장관님이 당황하셨네요. 여러분 계속 목욕하세요. 그리 말하며 강진우를 쫓아갔다. 여군들은 서로를 보며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 온탕 위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강진우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흑, 여긴 여군 부대였지. 왜 그걸 깜빡한 거야? 그 대욕조,
누가 봐도 항상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목욕할 수 있는 날은 언제 오는 거냐고. 흑흑. 몸이 근질근질해 죽겠네. 그때 방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장관님, 장관님. 강진호는 황급히 일어나 얼굴을 두드리며 진정했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유아은은 그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진 걸 뻔히 알면서도 능청스럽게 말했다. 장관님, 목욕 가신다더니 어쩐 일이세요? 너무 넓어서 외로우셨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같이 씻어드릴게요. 제가 등 밀어드릴까요? 이미 귀가 익혀버린 강진우는 손사래를 치며 외쳤다. 아냐. 괜찮아. 난 혼자 씻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부터 시작된 건 말 그대로 총공격이었다. 장관님, 친목도모도 중요하잖아요. 부하가 장관님 씻겨드리는 건 영광이죠. 제가 샴푸해드릴게요. 장관님, 혹시 밤에 무서워서 못 주무시나요? 같이 자드릴까요? 혹시 아직도 우유 드세? 저는 없지만 대충 분위기는 낼 수 있어요. 말이 거듭될수록 강진호의 얼굴은 익어가는 오징어처럼 빨개졌고 마침내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으로 사예린을 바라보았다. 도와줘. 진심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예린은 피식 웃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해요. 장관님 곤란해하시잖아요. 그 말에 여군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는 사예린을 멍하니 바라봤다. 강진우는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사예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장관님은 아직 젊잖아요. 이렇게 넓은 방에 혼자 계시면 무서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부하들이 장관님 방으로 같이 이사 가는 건 어떨까요? 강진우의 입은 한껏 벌어져 닫히질 않았고 여군 장교들은 잠깐의 정적 후 박수치며 환호했다. 좋다. 나 찬성이요. 장관님 아직까지 성인이시잖아요. 밤에 무서우실 수 있어요. 같이 자면 안심되잖아요. 혹시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깨워드릴까요? 장관님, 전 심야 간식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귀를 붉히며 땅속으로 숨고 싶은 강진호는 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이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나는 전생에 도대체 무슨 악행을 저질렀던 걸까?